제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 경찰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을 잘 모르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점이 가장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죠.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보도됐던 뉴스 중에 반응이 특히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누군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게 알게 될 계기는 없을 텐데 그랬겠죠. 이 당사자들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예, 그 출국금지 조치가 됐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1월에 설 연휴 때 이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인천공항에 갔고 비행기 뜨는 시간 2시간 전에 입국장에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제지가 된 겁니다. 당신은 출국금지가 됐으니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확인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본인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연휴 첫날이었으니까 뭐 휴일인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고 사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9박 10일 정도 가족들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네. 이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금 출국금지 됐다는 이유로 가족이 다 안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안 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냥 취소를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만 보냈는데 사실 그렇게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수백만 원 금전적 손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이제 그 기간 제대로 여행을 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피해까지 추가로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떤 사유로 출국금지를 당하게 된 건가요? 일단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분이 지난 2018년에 당시 2018년 초에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제 경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도 하고 막 그랬었죠. 이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혹시 경찰이 그 당시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게 청와대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 담당이었던 이 팀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 기간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는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통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1월 24일이 돼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분이 한 분이 아니라고요. 예, 이제 당사자가 본인이 왜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같은 수사를 했던 다른 경찰관들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분이 더 알아봤더니 본인 말고도 3명이 더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거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그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담당 수사관으로 같이 일했던 팀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업무를 총괄했던 지능범죄수사대 대장까지 그렇게 4명이 추가로 출국 금지가 된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사유는 뭐 그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때문에라는 이유였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기간도 12월 1일에서 2일에서 2월 1일까지로 똑같았고 역시 나머지 3분한테도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은 통보가 안 된 겁니다. 네. 이분들의 주장은 검찰이 내린 출국금지 조치가 굉장히 부당하고 법도 어겼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일단 누군가의 출국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잖아요. 굉장히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조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꼭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유에서 하고 해제할 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출입국 관리법에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던 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두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출국 금지를 할 만큼 심각한 범죄자였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신이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만큼 그 범죄가 중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네. 저희가 짚어볼까요? 출국금지 대상이 될 만한가 아닌가? 예, 그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항목들을 봤더니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다 잠깐 나와서 아직
아직 집행이 안 끝난 사람, 네.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안 낸 사람,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뭐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세금 포탈 문제가 있다거나 공금 횡령, 뭐 금품 수수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 경찰관들에게 적용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딱히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규칙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같은 법 말고 법 밑에 있는 시행 규칙에 좀 명확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출국하면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를 현저히 해칠 만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었을지 좀 그러게요. 의문스럽죠.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뭐 청와대가 시켜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출국 금지 조치는 2019년 12월 2일에 먼저 내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 이 경찰관들의 신분이 심지어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었거든요. 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의심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심지어 피해자들도 참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진술을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다지 범죄와의 연관성이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네.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우리를 왜 출국 금지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출국 금지가 됐을까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사자들도 그래서 이제 검찰에 문의를 해봤대요. 대체 네. 나를 왜 출국 금지시켰냐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검찰에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 중순 무렵부터였습니다. 출국 금지가 12월 2일부터였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수사를 딱 시작할 무렵에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해서 수사가 좀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예방적 조치 비슷하게 출국 금지를 다 일괄적으로 걸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네.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를 더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던데요. 그렇죠. 사실 그 출국 금지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역시 그 출입국 관리법의 관련 규정들을 보면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면 사유나 기간을 그 즉시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권을 많이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안 알릴 수 있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규정의 경우에 안 알릴 수 있는지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네. 아니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통보를 할 수가 없는 경우. 근데 역시 뭐 해당되는 사유가 네. 없다는 게 경찰들의 주장입니다. 굳이 꼽는다면 네.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네. 여기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예, 이게 이제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제 출국 금지 통보를 안 해주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데 본인이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누군가 나를 수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내에서라도 뭔가 도주를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안 알려주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경찰관들의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려면 검찰이 그동안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경찰관들을 수사해왔던 그 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검찰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처음 착수했던 게 지난 2019년 3월입니다. 정확히는 3월 31일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측근 비리 의혹으로 의심을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경찰관들이 나를 무리하게 수사했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면서 울산지검에 이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장을 내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이걸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널리 알렸기 때문에 이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우리를 상대로 수사를 할 거라는 건 이미 2019년 3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도주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을 했다면 이미 그때 다 했을 거다. 근데 왜 이제 와서 12월에 돼서야 이제 출국 금지를 했느냐?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고발장을 낸 이후에 울산지검에서 단 한 번도 그 해당 경찰관 소환이나 이런 걸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11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되고 단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수사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빨리 수사를 끝내려고 무리하게 출국 금지를 하고 또 빨리 하려다 보니까 통보까지 안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경찰들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게 1월 24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까지도 출국금지가 계속된 걸 놓고 경찰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었죠. 네, 그 역시 뭐 반복하지만 출국 금지는 인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을 출국 금지할 만한 사유가 없어지면 그 즉시 해지해야 된다라고 역시 출입국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12월 2일에 참고인 신분인 시점에서 출국 금지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6일에 검찰이 이 경찰관들한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출석 통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이 경찰관 4명이 순서대로 가서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 24일에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 대상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요구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단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라거나 송병기 울산 전 경제부시장이라거나 송철호 시장 이런 식으로 더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끝난 건데 왜 해제를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경찰관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간략해서 저희도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출국 금지를 왜 했냐 그랬더니 피의자 신분이라서 그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출국 금지가 내려지던 시점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참고인이었죠.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명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보를 왜 안 해줬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미루는 유예 조치를 한 거다. 근데 그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도 알 길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또 한마디 덧붙인 거는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덧붙인 건 아마도 왜 해제를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답변이 딱 이렇게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만약에 네.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렇죠. 좀 뭔가 지위가 있으신 그렇죠. 영예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굉장한 이슈가 됐고 인권 탄압이라고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올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찰관들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쩌면 성의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도 이거는 분명히 인권 침해적인 조치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도 제기했고 이 조치를 내리는 건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를 상대로 이 출국 금지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미 여행 못 가고 수백만 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네.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 경찰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우리도 수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니까 이 과정이나 절차가 어떤지 잘 안다. 근데 우리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점이 가장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